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 숯불갈비집에서 일하는 최경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붙고 있는데 해준 대로 안 돼서 지금 다 탈퇴하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해주는 것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서민들 위해서 해주는 것 지금 하나도 안 되고 또 65세 이상 뭐 하는 것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해서 아예 그냥 국민연금을 안 해서 그냥 하려고요. 기초연금 지급 앱도 지금 안 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간절히 바랄게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 지금 들으신 대로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는 곳이죠.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 국민연금 탈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대문 숯불갈비 가게에서 일하시는 최경화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예스냐 노냐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몇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97님인데요. 저는 no입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증세가 싫다면은 국가의 복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복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6207님은 저는 예스입니다. 단 국민들 스스로 복지 실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증세 예스라는 겁니다. 정부는 증세 없이도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군인들 밑으로만 들어가는 눈먼 돈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야신 우리 자기 최신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포츠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와 두산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전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3회 진행 중인데요. 팀 2대2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2대2가 됐습니까? 글쎄요. 원래 이렇게 플레이오프 같이 단기전의 첫 경기는 그 양팀 선발 이제 에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팽팽한 투수전이 초반에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지금 오늘 경기는 첫 타자부터 투수전을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요? 네. LG 선발 유재국 투수가 이 팀의 11년 만에 플레이오프 1차전 네. 상대 첫 타자인 이종욱 선수한테 3루타를 허용을 하면서 네. 바로 이제 안타를 내줬고요. 네. 이어서 정수빈한테 볼넷 내주고 또 이 김현수 좌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선취점 내줬습니다. 계속된 무사 1-3루에서 두산의 최준석 선수가 이 3루수 땅볼을 치긴 했는데요. LG 3루수 정성훈이 악송구를 하면서 이 두산의 추가점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장군의 LG가 멍군으로 받았는데요. 어떻게요? 예, LG가 그 2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두산 노경은 투수 공 3개 만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LG 박용택 선수 이 선두타자 안타에 이어서 2번 타자 겸 좌익수 이병규 선수가요. 이 선수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9번 이병규가 아니라 7번 이병규 선수입니다. 네. 팬들이 작은 이병규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이 선수가 이 무사 1루에서 동점 투런포, 이 노경은 투수의 초구를 노려서 동점 투런포 날리면서 곧바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경기 전에 LG 김기태 감독이요. 네. 선두 타자가 나가도 번트 안 되겠다 이렇게 강공작전 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강공작전이 1회에 바로 그대로 먹혀서 지금 2대2로 팽팽하게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경기 흘러갈지는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경기장에 계신 분들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를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겠어요. 네, 숨어있던 그동안 10년 동안 숨어 계시던 LG 네. 팬들이 지금 너무 즐겁게 경기를 보고 계셔가지고요. 저희 지금 회사도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요. 네, 잠실이 유광 점퍼, LG의 마크죠. 네, 유광 네. 점퍼의 물결로 가득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인기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면 안표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13년 만에 플레이오프 이 더가웃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죠. 이 LG하고 두산이 잠실을 홈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플레이오프 티켓이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인터넷과 ARS 스마트폰 예매는 40분 만에 다 마감됐다고 합니다. 예. LG와 두산 팬 사이에서는 입장권 구입이 곧 로또 당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지금 뭐 안표가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보면은 네. 3만 원짜리 옐로석이 20만 원 넘게 파는 20만 사람까지 원이요? 7배네요.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안표 거래 뭐 엄연히 불법이긴 한데요. 인터넷상의 이 거래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고 하고 네. KBO 같은 경우 이번에 플레이오프 현장 안표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금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안표상들이 활개를 치는 거 참 막기가 어려운가 봐요. 네, 오늘 그 현장 판매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도 아주 길게 들어서 있고요. 네. 네, 모처럼 되게 야구장, 잠실 야구장에서 그냥 네. 진짜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네. 날입니다, 요즘에요. 예. 이럴 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기자들을 부러워해요. 네, 안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그 넥센하고 두산 준 플레이오프 5차전 같은 경우에 네. 9회 말 2사에서 넥센 박병호 선수가 동점 3런 홈런 쳤잖아요. 네. 네, 그런 순간에 일을 해보시면 아마 절대 부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빨리 끝났으면 겁니다. 좋겠는데 자꾸 바뀌면 기사 다시 써야 되고 너무 힘들죠? 네. 네, 너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면 네. 멘붕이 오죠, 기자들. 예. 일하면서 보는 것하고 즐기면서 보는 건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나 더 좀 들어보죠. LA 다저스 간단히 좀 들어보죠.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참 뛰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은데 이게 LA 다저스가 탈락 위기에 몰렸나 보죠? 네, 오늘 그 LA 다저스 홈에서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이 열렸는데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한테 2대4로 졌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3패가 되면서 이제 1패만 더하면 탈락하는 벼랑 끝에 몰렸고요. 월드 시리즈 진출하려면 남은 3경기 다 이겨야 됩니다. 네. 아마 5차전에서는 이제 지금 선발 예고를 에이스 그레인키로 예고를 했고요. 아마 6차전에서는 커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저스가 계속 이긴다면 7차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 시나리오상으로는 3연승하고 10차전에 류현진 선수가 나와서 예. 월드 시리즈 좀 이끄는 극적인 모습 보고 싶다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뭐 유현진 선수가 더 나와갖고 7차전이라든지 네, 그러면 더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대교 북단은 남단 가는 길 3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10km 미만의 정체인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퇴계로 2가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면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반대 외곽 쪽으로도 신사역부터 강남역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포로 예술의 전당 방면 남산 2, 3호 터널 남단부터 한강 중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포대교 남단 지나 서초 3동 사거리 구간도 정체입니다. 반대 시청 쪽으로 교대 입구 3거리부터 반포대교 남단 지났는데도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서부권 도로에서는 마포대로 마포대교 가는 길입니다. 아현 3거리부터 마포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 참 이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나 보죠? 네, 우리나라 20살에서 34살까지의 청년 4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청년의 주거 빈곤율은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주거 빈곤 인구 비중이 13%인데 이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대학가와 청년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서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지자체별 1인 청년 주거 빈곤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가 25.1%, 경기도가 24%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일자리도 어려운데 이러다가 주거 빈곤이면은 밖에서 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가끔은 로또 판매점으로 가기도 하죠, 사실요. 로또 판매점 잘 되는 곳을 더 특히 찾아가는데 잘 되는 곳과 또 잘 안 팔리는 판매점 간의 수익 차가 거의 한 3,000배 정도가 되나 보죠? 네, 지난해 전국 6,211개의 로또 판매점 가운데 1위 판매점은 연간 168억 7천만 원의 매출에 8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꼴찌 판매점의 경우에는 매출액 590만 원에 수익은 2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커서 같은 서울에서도 노원구 판매점 59곳의 점포당 평균 판매액은 6억 7,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판매 점수가 비슷한 서대문구 51곳의 평균 판매액은 이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억 원에 그쳤습니다. 소위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특정 지역 판매점에 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당첨 횟수가 가장 많은 판매점은 27건에 달했는데요. 매출액도 96억 원에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96억 원. 아, 거의 네. 뭐 중소기업 수준이네요. 조그만 그렇죠. 아마도 그런 로또 판매점일 텐데. 네, 대단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27번. 예, 27번이면 대단합니다. 네. 자, 이게 집 문제,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만요. 이제 월세가 이제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내놨나 보죠? 네, 서울시가 세입자들에게 적정한 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의 유형별 전환율을 한정해서 분기마다 공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전세집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을 때 이자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별 실거래가를 반영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서울시가 첫 공개한 올해 3분기 전월세 전환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의 단독 다가구가 최고치인 연 9.4%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동남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저인 6.3%를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yes or no라고 질문을 드린 것은요.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예배 경우는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로 의견 주신 분 이정광 님인데요.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세는 그 기금을 받아 복지를 하는 제도라서 세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광정 씨, 이정광 님 감사합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모시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지금까지 투표 현황입니다. 20대는 체코, 30대는 스페인 지지도가 높군요. 40대는 역시 이태리인가요? 50대 이상은 떠오르는 휴양지 크로아티아가 강세입니다. 유럽여행 랭킹쇼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는 travel.koreaneer.com에서 12월 22일까지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과연 국민연금을 또 향후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봤었죠. 그래서 오늘 매주 수요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연금과 불안한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개편부터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시고 진짜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민경제 전문가시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손대인 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앞으로 네, 계속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쉽게 우리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명도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이라는 책 최근에 내셨죠? 예, 올 봄에 냈는데요. 네, 올 봄에. 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반인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에 뭐 노후라든지 부동산, 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연금, 네네. 뭐 이런 이제 생활성의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을 꼭지별로 구성을 해서 쉽게 펴낸 책입니다. 네. 사실 경제라고 하면은 저희 제작진을 포함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고 막 그래서. 예. 네. 저도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궁금해하는 거 사실 생활과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청취자분들 질문 쉽게 항상 좀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본 주제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문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국감에서 바로 이 문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국민연금을 더 이상 붙지 않겠다. 네. 이게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또 네.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국민연금 탈퇴자의 이제 수치 또 그 성격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탈퇴자가 기본적으로 그 최근으로 오면서 좀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이 업역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네. 탈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탈퇴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 국민연금에 대한 뭐 불안감이 커져서 그런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게 어쨌거나 그 국민연금과 연계된 이제 기초연금안들이 나오면서 공약이 후퇴됐다. 또 국민연금의 이제 이 불안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어쨌거나 이 탈퇴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징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그 노인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소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연금을 붙는 가장 중추 그룹이라고 볼까요? 젊은 층을 많이 내는데 이제 받아가야 되는 노인들이 증가하니까 바로 이 속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이 좀 바닥이 나지 않겠는가, 모자르지 않겠는가 이런 추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이미 이제 뭐 정부 추계로도 2060년에 고갈이 된다. 또 뭐 국회 이제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뭐 2050 한 3년경이면 고갈된다. 예. 뭐 이런 이제 안들이 그 뭐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또 추계치 또 추계 방법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좀 다르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후 이제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전될 거냐. 또 뭐 소득이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증가할 거냐. 연금 수급자 수가 어떻게 이제 변동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추계
이제 가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예. 뭐 그래도 일치하는 건 빠르면 2040년대, 늦어도 2060년 정도까지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죠. 일단 현 시점에서 볼 때 4, 50년 뒤에는 분명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너무 크게 잡았네. 커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금 그대로의 구조라면 네.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것이니까. 고갈된다. 커지는 예. 정도가 아니라 더 위험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인가요? 이대로는 국민연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정부는 이걸 이제 예산으로 그때 가면 받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기초연금도 지금 못 하는데 그 당시에 가서 뭐 세금으로 이 국민연금을 다 지급할 수 있겠느냐. 예.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일단 가장 신경 쓰이는 연령층 아무래도 네. 30, 40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연금을 내서 곧 그 연금을 받게 돼 있는 그 50대, 60대 이상의 뭐 노후 세대 또 부모 세대 분들은 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국민연금처럼 지금 그냥 뭐 향후 한 1, 20년 안에는 네.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좋은 뭐 금융 상품이 사실 없죠. 그렇죠. 예. 뭐 수익률로 따진다면 거의 뭐 내는 거 비해서 뭐 최소 2배, 3배씩 이렇게 받아가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그런 금융상품에 비유하자면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혜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부모 세대들은 좋은데 네. 만약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우리가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엄청난 뭐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네.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 다 돈을 지급하고 나면 젊은 분들을 위한 몫이 남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30, 40대는 이제 불안감이 우리는 실컷 돈만 내고 그렇죠. 나중에 우리 때는 네.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그렇죠. 거냐. 이런 네.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온 거죠. 예스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로 네. 보내주신 의견 하나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님인데요. 국민연금 걱정 됩니다가 아니라 네, 이분은 또 안 됩니다. 개인 가입자의 탈퇴를 직장 가입자가 무더기로 탈퇴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라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앞서 제가 약간 좀 잘못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국민연금 막 재정이 좀 부족하다. 바닥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좀 과장 보도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개인 가입자의 탈퇴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당연히 뭐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연히 직장 가입자야 거의 뭐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고 그래서 뭐 탈퇴 자체가 어려운데 임의 가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뭐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로 뭐 주부분들이 요즘 뭐 많이 한다고 하죠. 네. 그런 어쨌든 임의 가입자들이 뭐 예전엔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탈퇴한다라는 보도는 어쨌거나 좀 경각심을 보고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다 예. 또 그게 그 숫자는 사실 뭐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금방 국민연금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또 뭐 부추길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연령대별로 네. 이게 좀 안타깝지만 되게 유불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구조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세대 간의 연대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세대 갈등, 더 나아가 세대 전쟁이 이렇게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국민연금의 이 근본적인 디자인이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 짧은 질문을 던지면서 yes or no라는 코너로 이제 질문을 받아보는 코너가 있는데 며칠 전 질문이 국민연금 걱정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아본 의견들을 보니까 yes, 그렇다, 걱정이다가 한 80% 정도, no, 아니다가 한 20% 비율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정교한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받은 문자 속에서 보니까 걱정되신다는 분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먼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에 우리 정부가 이제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 그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은 국민연금에 손을 대지 않고 재원 마련을 통해서 그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선 과정에서는 그거였죠. 그렇죠.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예. 뭐 사실 계속 후퇴할 조짐을 보이더니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은 뭐 노인들 가운데서도 하위 70%만 네. 그것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서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의 자금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는 꼴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이제 어찌 보면은 부담으로 한편으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꼴이 돼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뭐 나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좀 불만들이 이제 들끓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예스로 대답해 주신 9366님 의견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올해 가입할수록 손해라니요. 예전에는 가입했다가 이미 탈퇴하면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탈퇴할 걸 그랬습니다. 라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노라고 대답해 주신 7434님입니다. 이번의 의견은요. 국민연금은 납입금을 높은 연금이율로 납입자에게 돌려주니까 다른 조건의 납입자보다는 덜 받는다고 해도 납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 둘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여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두 분 말씀 다 맞거든요. 제가 다 보기엔. 맞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예. 당연히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오히려 혜택을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더 지게 돼 있는 꼴인 거 사실이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속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오래 납입할수록 혜택도 많고 정말 좋은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하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문제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냈는데 이게 5, 60대에서 그치지 않고 40대, 30대, 20대 쭉 내려가면서 똑같은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그거야 뭐 사실 가장 좋은 거지만 지금까지 어떤 연금제도도 사실 이런 식의 그 후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지는 않았고요. 네. 더구나 한국은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자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국민연금에 이게 지금은 쌓일 때라서 괜찮은데 고갈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또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런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 네.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흔히 이제 영어로는 pay as you go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가 그 해에 쓸 만큼 이제 세금 방식이 됐던 이런 식으로 이제 걷어서요. 네. 그걸 그 해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수준만큼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굉장히 이 연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일정하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복지를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 의료 복지를 뭐 확충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지금 당장에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도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현실이죠. 고용하려고 하니까 또 그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워서 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자금들이 지금 생산 경제에서 오히려 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연금에. 그래서 이걸 그 수십 년 후를 바라보고 강제 저축을 일률적으로 하게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생산 경제가 위축돼 있는데 계속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런 것보다는 보통 다른 나라처럼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이렇게 좀
그 예비 자산 정도만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요. 예. 그 해에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만 이제 이 조세 방식으로 걷어서 이렇게 그 혜택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경제적인 상황 변동이라든지 이런데 좀 더 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형평성도 좀 더 이 공평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20만 원이라는 그 공약이 네. 공약 그야말로 빌 공약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정치권에서 그 공방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소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공약을 달성했다라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형태로 실질적으로 공약을 달성했다 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초연금 지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달성했다라고 내세우실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한 수준에서 상당히 이제 뒷걸음친 게 사실이고요. 그런 예. 면에서는 공약을 상당히 달성했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게 달성했다. 또는 내용적으로는 사실 크게 진전된 게 없다. 오히려 뭐 한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기초노령연금안보다 예. 이 노후 세대가 받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오히려 진짜 빌공짜 공약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앞서 저희가 청취자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남편은 퇴직했고 자녀분은 대학생인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노후를 위해서 그동안 안 냈던 국민연금을 챙겨서 한 네. 5년간 내신 분이었는데 앞으로 네. 이제 5년간 더 낼 계획이었지만은 불안해서 탈퇴 이런 그러니까 결정을 뭐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대 간에 사실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세대 간에 뭐 유불리가 너무나 명확해서요. 지금 아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한 최소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계속 납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마 국민연금 타시는 기간 동안은 뭐 이보다 좋은 어떤 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예.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국민연금의 디자인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앞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디자인을 수술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결국 복지 예산은 확충할 수밖에 없지만은 네. 우리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세금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네. 증세 논쟁도 네.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앞으로 이 문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뭐 짧은 시간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조금 한번 길게 펼치겠습니다만 저는 정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세 또 전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예. 네. 공정한 세금을 네. 거두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수십조 원 정도의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우리가 뭐 4대형 사업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네. 뭐 불효불급한 그런 토건 사업들을 이렇게 퍼주는 예산 이런 예. 것들 비롯해서 새 나가는 예산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재정 지출 합리화를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또 복지 수요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일정한 뭐 사회적 합의 아래 정세를 같이 이제 병행해 나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끌어올리면서도 충분히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나라 살림살이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의 핵심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수정안, 결국 국민연금 현재 가입하는 것도 탈퇴하시는 분들. 네. 자,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입하는 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그냥 어떨까요? 지금 상태라면 네. 가능하면 뭐 가입하신 분들이 탈퇴하시거나 그러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뭐 유불리, 단기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우리 뭐 세대 간의 형평성을 좀 도모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우리 젊은이들도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노후 세대의 빈곤율이 또 OECD 국가 간에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재정 여력 또 우리 국민 경제 전체의 이렇게 소득 여력 범위 안에서 이제 전면적인 그 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셨는데 하나 더 여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의 향후의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의 방향, 정부가 앞으로 이런 불안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흔히 기득권층에서 이야기하는 뭐 일자리 뭐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 뭐 재벌 독식 구조라든지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었는데 예.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을 생산 경제로 흐르게 하고 또 예. 피라미드 윗부분에서 흐르던 돈을 아랫부분에 이렇게 돌게 만들어서 또 네. 정부 재정도 가능하면 그 가진 사람들보다는 좀 덜 가진 사람들한테 재정 지원을 많이 해서 복지도 탄탄하게 하면서 그 복지가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보양시키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소득 여력을 확충시켜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돈이 돌게 하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면 복지 수요 복지가 탄탄해져서 우리의 이제 네. 삶도 좀 더 안정되고 또 소득 일자리가 늘어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예.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젊은이들의 네. 미래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매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요,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였는데요. 의견 받아본 결과요. 6대4 정도로 NO,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207님, 7434님입니다.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